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와, 유튜브로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달리기를 하실 때 아침에 주로 달리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주로 달리기를 하시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달리는 게 좋은지 혹은 저녁에 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달리시나요? 저녁에 달리시나요? 둘 중에 어떤 달리기가 내 몸에 더 건강할까요? 바로 운동 목표와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타이밍을 집중해주세요. 체지방을 연소하기에 가장 좋은 효율적인 시간대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간대는 아침 시간입니다. 바로 기상 직후의 아침 시간인데요. 하루 중 아침 식사 전이 지방을 운동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밤새 숙면을 통해서 가장 긴 시간이 공복 상태로 유지되면서 지방을 가장 많이 연소시킬 수 있는, 즉 인슐린 농도가 가장 적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침 집으로 휠라의 신발이 배송와서 올 화이트 신발을 신고 나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화이트를 정말 좋아해서 아침에 산뜻하게 달리고 싶어서 픽하게 됐습니다. 이번 신발에는 새로운 기술인 러쉬폼을 적용하여 최상의 쿠셔닝을 제공한다 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신고 달려보니까 다른 신발들보다 더 쿠셔닝이 넉넉하고 빵빵해서 초보자분들이 신기에 최적화된 쿠셔닝 미드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쿠셔닝이 약간 딱딱한 감이 있어서 발목에 힘이 없거나 무거운 신발을 신었을 때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무거울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나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을 반드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침 달리기가 단순히 다이어트 말고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바로 두 번째로는 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녁 달리기나 밤 달리기는 사실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 일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퇴근은 언제든지 길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녁 시간은 항상 늘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침 시간에는 뭐 아침에 약속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조찬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달리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난 저녁에 꾸준히 달릴 거야 하더라도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달리기를 아침 시간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달리기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달리기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업무를 바로 들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30분 혹은 1시간 먼저 있으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더 또랑또랑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단 오후에 너무 피곤하다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10분간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달리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아침 달리기의 단점은 새벽은 하루 중 대기 오염의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녁 달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간대일까요? 저녁에는 유런5 뉴클리어스 신발을 픽해서 나가봤는데요. 특이하게도 보통 스카치는 신발에 많이 없는데 이 제품에는 스카치가 있어서 밤에 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겉면은 메쉬 소재라서 여름철에 발에 땀이 나도 쾌적하게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신발 역시 폼이 두꺼워서 쿠셔닝이 좋았고요. 또 뒤꿈치 부분에 TPU 소재를 적용해서 탄성이 좋다고 하네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녁 달리기가 더 좋습니다. 오후나 저녁은 낮 시간 동안 진행된 활동 범위로 인해서 몸이 이완된 상태라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적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 혹은 밤 시간에 훈련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저녁 달리기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루 중에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성취감 있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달리기를 통해서 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날이라면 저녁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평소에는 10km를 달리더라도 하프까지 뛸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또 저녁 달리기에 또 다른 재미, 매력이 있는데요. 바로 노을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저녁 달리기의 장점입니다. 보통 아침이나 낮 시간에는 늘 똑같은 풍경만 보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노을이 지는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달리는 내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경화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할지라도 매번 같은 코스, 러닝 코스일지라도 달라지는 풍경 덕분에 뭔가 더 황홀하고 달리는 내내 기분이 색다르고 좋아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달리기 역시 아침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있는데요. 저녁 달리기는 식사를 마친 식후 1시간 뒤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 이전에는 반드시 달리기를 끝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운동 후 충분히 잠이 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검은색의 옷보다는 밝은 색이나 야광, 흔히 스카치라고 하죠. 빛이 반사되는 그런 옷을 입어주셔서 안전에도 유의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신발 모두 장점이라면 다른 러닝화와 다르게 단단하고 푹신한 쿠션이 많아서 무릎에 충격 없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신발이 조금 크게 나오고 딱딱해서 발목에 아직 힘이 없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신기에 무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나 색상 면이나 어떤 러닝복과도 잘 어울려서 늘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이 두 제품 외에도 뉴런3 임펄스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전에 보여드렸던 두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도 착용하시기 좋은데요. 특히나 무봉제 형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물감이 전혀 없이 달리기에만 집중해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발 역시 밤에는 빛나는 소재라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아침 달리기냐 저녁 달리기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아침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닌데 굳이 귀엽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달리기를 한다면 과연 그게 좋은 달리기일까요? 반대로 나는 저녁에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일찍 잠이 드는 스타일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으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달리기일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냥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나의 목표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시간대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시간대가 나에게 가장 좋은 운동하는 시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컨디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운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러닝 시간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겠죠? 이제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휠라 신발 모두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와서 휠라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나의 발 사이즈의 정 사이즈보다 혹은 내 발 사이즈의 정 사이즈 그보다 살짝 작은 신발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